If we do this, we'd be going in short-handed. Yeah, you mean because he killed all our friends? We owe this to everyone who's not in this room to try. 안녕하세요. 99번가 극장입니다. 지난 4월 24일 모든 마블 팬들이 기다리던 엔드게임이 개봉했습니다. 개봉 후 우리나라 최단 시간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리뷰 영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대한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영화를 보고 오신 후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Back to me. 우선 제가 본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다른 영화는 몰라도 마블 영화는 꼭 챙겨보는 마블 팬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면 마블 유니버스 영화 중에서 최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앞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다른 면이 있어 보는 맛도 있었고요. 인피니티 워에서는 전체적으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였다면 엔드게임에서는 가볍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묵직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죠. 이런 차이 또한 재미를 더하는데 한몫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쉬운 점을 먼저 말해볼까 합니다. 엔드게임은 타노스에 의해 전 우주의 생명체 절반이 없어지고 21일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5년 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했고, 이번 영화에서 어벤져스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만큼 영화 초반의 스토리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스토리 설정들이 설명으로 대체되거나 생략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헐크입니다. 영화 내의 브루스 배너는 개봉 전 엔드게임의 스틸컷을 통해 많은 마블 팬들이 영화 전부터 언급하셨던 마블 코믹스의 프로페서 헐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코믹스의 모습과는 다소 다르지만 브루스 배너의 두뇌와 헐크의 힘의 조합뿐만 아니라 성격 또한 둘 다 합쳐져 영화 내에서 큰 재미를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으로 대체되어서 아쉬운 감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니 스타크가 시간여행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못 받고 나서 바로 다음 장면에서 시간여행 모델을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영화 내에서 사실 구현하는 것 자체보다는 시간여행을 한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이 어찌되든 구현만 하면 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화 내 장면 배치가 바로 다음이다 보니까 진짜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웠던 거 맞나 싶기도 하고 스타크가 좀 엄살핀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스칸랭이 양자 영역에서 탈출하는 장면이나 조난당한 토니 스타크가 구출되는 장면 등 초반의 여러 장면들이 개연성보다는 우연의 산물인 경우가 많아서 영화의 빠른 진행을 위한 것임은 이해하지만 아쉽다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맨 마지막 장면. 스티브 로저스가 시간여행으로 현실로 돌아오지 않고 과거에서 삶을 살다가 늙은 모습으로 현재에 등장해 팔콘에게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물려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MCU에서 공식적으로 캡틴 아메리카가 은퇴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MCU에서 2대 캡틴 아메리카는 팔콘이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캡틴 아메리카가 대의가 아닌 자기를 위한 삶을 선택했다 라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이 장면의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 내에서 초중반에 설명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여행을 통한 과거에서의 행동이 현재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설정으로 보면 스티브 로저스가 벤치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만약 등장해야 한다면 과거에서 삶을 살다가 팔콘에게 방패를 물려주기 위해서 시간여행을 통해 현재로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늙은 스티브 로저스가 벤치가 아닌 시간여행 기계 위에 서 있었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이라 강조하면서 좀 반전을 주고 싶어서 무리를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이제 이 영화의 좋았던 점이나 재미있었던 점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I like this one. 우선 엔드게임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10년을 마무리하는 영화인 만큼 영화를 보고 나서 마치 마블 팬들에게 선물을 주는 듯한 기분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기존 마블 영화의 시점으로 시간여행해서 영화가 진행되어 이전 영화들의 비하인드 씬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엔드게임 이전의 영화에서 등장했던 떡밥들과 장면을 보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라고 바랬던 부분들을 작게나마 영화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몇 가지 장면들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캡틴 아메리카가 망치를 드는 장면입니다. 망치를 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망치를 살짝 움직이게 만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언젠가는 망치를 완전히 들어올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텐데요. 이러한 예상을 보란듯이 이 영화에서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말이죠. 다음으로 페퍼포츠가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페퍼포츠가 언젠가 수트를 입을 거라는 예상은 아이언맨 3에서 레스큐 수트를 입는 장면에서 나왔었는데요. 엔드게임 개봉 전에는 예고편을 보고 수트를 입고 스타크를 구출하러 갈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실제 영화에서는 예상처럼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전투씬에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외에도 마블 코믹스에서 핫했던 주제와 이전 영화의 장면을 영화 내에서 적절하게 차용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바로 마블 팬들이라면 다 아시는 캡틴 아메리카의 엘리베이터 씬입니다. 엘리베이터 씬은 이전의 윈터 솔저에서 이미 존재했던 장면으로 제 최애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엔드게임에서는 이 장면에 최근 마블 코믹스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헤일 하이드라 라는 대사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던 부분을 잘 조합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고 나니 확실히 마블이 잘하긴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하다 말은 기분이 드시나요? 엔드게임 리뷰를 하다 보니까 나름 할 말이 많아져서 영상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99번가 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